조금 분위기를 바꿔보려고요. 좀 재밌는 얘기, 더 좀 재밌는 얘기를. 지금까지 좀 화가 났던 얘기였다면은 재밌지만 좀 씁쓸할 수도 있죠. 씁쓸하다. 저는 화가 나던데 이것도. 이것도 화가 나요. 오늘 얘기할 거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네, 그렇죠. 우리 얘기할 거는 이번에 일본이 WBC에서 우승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입장에 좀 씁쓸하기도 하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승보다는 오타니, 저같이 야구를 모르는 사람도 오타니 이름을 들어봤어요. 오타니 쇼헤이라는 야구 선수에게 이제 관심이 쏠려 있는데 지금 이게 오타니에 대한 열광이 어떻게 보면 좀 사회 현상으로까지 번지고 있는 것 같은데 WBC 결승전 미국과 일본의 경기를 만화 같다고 이렇게 다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만화 같은 장면이 연출됐다 이러는 거예요? 그 만화 같다는 장면을 한번 먼저 좀 보고 이야기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한 점 차. 트라웃과 오타니의 대결. 두 번째 열이 있습니다. 늦죠. 그렇습니다. 트라웃. 트렌트. 볼이 빠집니다.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의 마지막 공이 될 수도 있는 이 공 하나. 경기 끝! 경기 끝! 완벽한 시리즈! 완벽한 팀이 2009년 이래 14년 만에 세계 야구의 정상에 오릅니다. 네, 경기 봤는데 이게 왜 만화 같은 거예요? 예. 야구를 별로 안 보시죠? 네? 조태민 그 잘 안 보시는 게 딱 드러납니다. 네. 이게 그러니까 되게 역사적인 장면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앞으로도 이 WBC가 얼마만큼 흥행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예를 들자면 야구라는 종목 스포츠의 월드컵 같은 그런 네네. 국제 대회를 모델로 해서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만약 이게 지금 축구의 월드컵 같이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 꾸준하게 계속 퍼진다고 한다면 아마 두고두고 이 WBC 역사상에서 나올 아마 장면이 명장면으로 될 겁니다. 단순하죠. 왜냐? 오타니 그러면 일본과 어떻게 네. 보면 세계 야구 역사상에서 가장 위대한 선수 중에 한 명을 꼽힐 만한 그 선수고 네. 지금 방금 전에 타석에 섰던 마이크 트라웃. 네. 지금 현 시점 누구나 명실공히 미국에서 야구를 보는 사람 중에서 최고의 타자라고 할 수 있는 그 타자 간의 맞대결이 한 점 차 승부에서 9회 2사 마지막에 펼쳐졌던 거죠. 그렇구나. 이거는 사실 확률상으로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예, 우리나라로 치면 예를 들어서 그냥 시대를 무시한다면 네. 어떻게 될까요? 가장 한국의 최고의 투수라면 뭐 여러 가지 말들이 있겠지만 선동열. 그렇죠. 선동열과 이승엽이 물론 같은 나라지만 다른 나라 대표로 9회 2사의 한 점 차 승부에서 만났다. 예, 지난해로 치면 SSG가 우리 국내 프로야구에서 우승을 했잖아요. 네. 거기도 또 둘이 같은 팀이에요. 메이저리그 베이스볼에서 LA 엔젤스 소속. 엔젤스. 그래서 또 예. 더 어떻게 보면 영화 같고 만화 같고 이런 거군요. 그러니까 이 선수들은 적어도 당분간은 이 타석과 투수로 만날 기회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국제대회이기 때문에 예,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첫 번째 장면이 벌어진 건데 한 팀에서 뛰던 선수가 이 국제대회에서 라이벌로 만나서 예. 마지막 주자로 둘 다 나섰다. 그렇죠. 네. 그리고 승리는 오타니가 한 거죠. 근데 사실 미국이라는 나라는 누구나 다 알다시피 야구의 종주국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확률적으로 야 미국이 이겨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이 광경에서 일본이 이기는데 마지막 정점을 찍은 게 네. 오타니가 된 겁니다. 그러니 사실 누가 봐도 만화보다 더 만화 같다. 사실 요즘에는 만화도 이렇게 시나리오 짜면 너무 그쵸. 자기적이라고 극본 욕먹어요. 자체가 진짜 말도 안 되는 현실에서 나오니까 이게 현실이고. 이게 오히려- 요즘은 독자들도 리얼리티를 너무 생각하기 때문에 만화 이렇게 스토리 짜면 야 이거 너무 진부하잖아. 다 이렇게 욕을 해요. 사실 보면. 그런 스토리를 만들어낸 선수인데 그럼 오타니라는 선수 뭐 저는 사실 잘 몰랐어요. 이번에 이제 이름을 듣게 된 건데 예. 어떤 선수예요? 간단하게 이제 신상명세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네.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름은 오타니 쇼헤이고요. 쇼헤이가 이름입니다. 네. 오타니가 성이고요. 94년생이에요. 지금 28세. 네. 그다음 이와테현. 이와테현이라고 그러면 지금 그때 뭐 이렇게 기준을 하기는 그렇지만 후쿠시마 유명해졌던 그 후쿠시마현보다 약간 북쪽에 있는 네. 그 도시고, 그러니까 일본의 그 북쪽에 해당됩니다. 되게 최북단에 해당되고요.
그다음에 하나마키 히가시 고등학교 이름이 좀 어렵네요. 예. 그리고 또 독특한 게 우투 좌타예요. 공을 던질 때는 오른손으로 던지는데 때릴 때는 왼쪽에서 칩니다. 아, 네. 그리고 신장 193. 그죠? 네. 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야구 선수는 지금 거의 없어요. 지금 보면. 그다음 유명한 선수들 중에서 95kg. 2012년 일본 프로야구 신인 선수로 일본 프로야구에 데뷔를 했습니다. 네. 니폰엔 파이터스 소속으로 했고요. 그래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니폰엔 파이터스 선수로 네. 이렇게 활약을 했고 네. 2018년부터 메이저리그 베이스볼에 진출해서 로스앤젤레스 에인젤스 소속으로 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 오타니라는 선수에 대해서는 이미 일본 프로야구를 평정하고 메이저리그 베이스볼로 진출한 선수예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28살이면 사실 야구 선수로서 뭐 약간 아직 보면 이렇게 뭐 아주 젊다고는 할 수 없지만 상당히 젊은 쪽에 속하거든요. 근데도 투수로 보면은 투수는 거의 40살까지 뛰기 때문에 앞으로도 한 10년 네. 정도 남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사실 베테랑이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근데 워낙 많은 그 기록들이 나와서 그걸 다 설명해 드리면 이렇게 이야기가 너무 길어질 것 같고 제가 그래서 키워드를 한번 뽑았습니다. 네, 키워드 그래서 정리를 해오셨는데 제가 하나씩 얘기를 해볼게요. 이도류 이게 예.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오타니를 설명하는 가장 그다음에 오타니의 독특함을 설명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단어죠. 이도류란 건 뭐냐면 일본 사람들이 많이 쓰는 건데 네. 칼을 두 자루 쓴다는 겁니다. 무사들이 보통 칼을 한 자루 가지고 쓰잖아요. 네네. 예전에 사무라이들이. 근데 이도류는 뭐냐면 쌍칼을 쓰는 거죠. 아, 쌍권총 칼이 같이. 두 개다. 무기가 두 투수도 개인 할 거죠. 수 있고 타자도 할 수 있다. 아, 그래서 현대야구는 이제 분업화가 돼 있는데 그렇죠. 예. 그거를 무시하고 그래서 약간 또 막 캐릭터 자체가 만화 같은 캐릭터인 게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현실에 잘 없는 그런 캐릭터군요. 예.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거냐면 네.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지금 방금 전에 이준규 기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되게 만화 같은 이야기예요. 현실 불가능하다. 미국에서는 되게 코웃음 쳤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쇼 비즈니스맨도 아니고 네네. 좀 장난치는 거냐. 네가 일본에서는 그게 가능했을지 모르지만 야 여기 메이저리그야라는 시각이 많았었죠. 근데 둘 다 잘하는 거예요. 잘하는 정도가 아니라 네. 세계 인류급입니다. 투수로서도 그렇고 타자로서도 그렇고 사실상 세계 유일의 투타 경합 선수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왜 어려우냐면 투수들은 로테이션을 거릅니다. 그래서 투수들 보통 6일마다 나와서 메이저리그 같은 경우 등판을 해서 100구 내외의 공을 던지거든요. 아, 네네. 그 간격을 굉장히 지켜줘요. 메이저리그 선발 투수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투수들은 이 신체 리듬도 그렇고 그런 거에 따라 가지고 컨디션에 따라 가지고 공의 구질이라든지 위력이 굉장히 편차가 커지기 때문에 이 민감한 포지션이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루틴을 지켜줍니다. 루틴을 벗어나게 되면 투수들이 굉장히 힘들어진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자면 나흘에 한 번씩 등판했던 그 투수들을 닷새 만에 등판하게 시킨다거나 그렇게 되면 공이 막 되게 안 좋아진다거나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오타니는 6일 동안 6일마다 이렇게 선발 투수 출장을 하면서 네. 그럼 6일 동안 다른 투수들은 뭐 하냐? 쉬죠. 네. 쉬지 않고 출전합니다. 오타니는 타자로. 요즘에는 지명 타자로 출전을 해요. 아, 그러니까 투수로 하는 날 빼곤 또 타자로도 뛰고 있다. 네. 네, 나머지 날에는 요즘은 이제 타자로만 출전을 하죠. 지명 타자는 타격만 하고 수비는 안 하는 포지션이기 때문에. 대단하긴 하네. 그럼 자기 몸 관리나 이런 것들을 엄청 철저하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메이저리그 뭐 거의 160경기 이상 되는 그 경기를 야수들도 사실 그 야구가 상대적으로 축구나 이런 거에 비해서 단일 경기상에서 그 체력 소모나 이런 것들이 네. 비교적 약하다고는 하지만 160경기면 160경기 3시간 이상씩 한번 서보세요. 네. 야구란 경기가 한 경기 한 3시간 정도 소요되거든요. 네네네. 조태희 맹컨이 3시간 동안 운동장에서 계속 서 있으라고 그러면 그거 힘들겠어요? 안 힘들겠어요? 가만히 서 있는 것도 힘들죠, 사실. 힘들어요, 사실. 네. 근데 160번을 1년에 그런 식으로 서 있는 것 자체가 체력 소모가 상당하단 말입니다. 뛰고 달리고 치고. 근데 투수도 거기다 100구씩 공을 그렇게 160km의 전력을 던진다는 거는 어마어마한 스태미나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이거는 굉장히 만화 같다.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것도 사실은 저게 아니죠. 그 무리는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실력도 실력이지만 네. 좀 어려운 부분이 부상이거든요. 네. 내셔널리그 같은 경우는 이제 지명 타자 제도가 없어서 투수가 직접 배팅을 하거든요. 이제 타격을 하는데 항상
대부분 서서 보고 아웃되고 들어가거나 아니면 그냥 번트 같은 거 대고 들어가거나 이러고 이제 혹시라도 잘 쳐서 출루를 해도 주루를 전력으로 뛰질 않아요. 다치면 굉장히 큰 팀의 전력에 손해가 나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것도 없습니다. 몸을 아끼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 치고 2루타 치고 홈런도 또 많이 치기 때문에. 심지어 유현진 선수 같은 경우에는 유현진 선수가 속한 거기는 그 메이저리그는 네. 그 리그가 두 개로 나뉘거든요. 아메리칸 그다음에 내셔널리그로 나뉘는데 내셔널리그 소속 투수들이 아메리칸 리그 소속 팀들하고 붙을 때는 저기 생겨요. 그 지명타자. 지금 그 내셔널리그 팀들끼리 그 경기를 할 때는 투수도 타석에 씁니다. 원칙으로 쓰긴 하는데 네. 유현진 선수 같은 경우에는 그냥 공을 바라만 보고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투수 타석은 아웃을 당해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몸 관리를 위해서는 그렇게 하는 게 다들 이제 어떻게 그렇죠. 용인이 됐던 거죠. 투구에 네. 전념하는 게 그 한 타석에 집중하는 것보다 훨씬 팀의 이득이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 이제 짚어볼 키워드가 퍼펙트. 네. 근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네. 이렇게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던 그 야구계 인사들 누구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이도류가 가능했던 이유 네. 뭘까요? 연습? 연습보다는 네. 투수와 타자를 하는데 네. 둘 다 너무 잘한다는 거죠. 사실 그렇잖아요. 네. 둘 중에 하나만 잘했다고 하고 이도류는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타자로 가는데 타자를 뭐 약간 그래. 굳이 타자로 네가 뛰는 것보단 투수로 전념하는 게 낫겠는데? 보통 그렇게 하죠. 하나에 집중해서. 아니면 타자를 뭐 홈런도 잘 치고 굉장히 좋은 타자인데 투수도 하긴 하지만 약간 그래. 그러면 야 너는 타자로 집중해라 이렇게 나왔을 텐데 두 개 다 너무 잘하는 겁니다. 얼마나 잘하느냐? 네. 세계 정상급이에요. 일단 투수에서 가장 정상이 되려고 그러면 속도가 빨라야겠죠. 네. 고등학교 3학년 때 이미 시속 160km를 던졌습니다. 고3 때. 예, 이거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속도예요. 고3 때 던졌고, 이미 그 일본 프로야구 시절에 최고 구속 102.5, 그다음 평균 구속 97.3의 포신 패스트볼을 뿌려댔습니다. 네. 그런데 이러던 사람이 처음에는 속구에만 이렇게 강력했었는데 이제 가면 갈수록 변화구가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또 140km 중후반대의 스플리터라는 게 있어요. 스플리터는 뭐냐면 약간 포크볼 같은 겁니다. 직구는 그대로 떨어지지 않고 딱 와서 박히는 건데 스플리터는 뭐냐면 이렇게 오다 타자 앞에서 약간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눈속임할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럼 타자들이 보고 직구인 줄 알고 이미 배트가 나왔을 때는 공이 밑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헛스윙을 당하게 되는 거죠. 네. 여기에다가 슬라이더 이제 커터까지. 슬라이더는 왼쪽으로 휘고 네. 또 커터는 왼쪽 아래쪽으로 대각선으로 휘고. 못하는 게 뭐죠 그러면은? 그러니까 타자들 입장에서는 아까 전에 그 트라우트하고의 대결에서도 결국 헛스윙이 나왔지만 네. 이게 공이 투수 마운드에서 포수까지 가는데 보통 한 0.4초 정도 만에 0.4초보다 더 빠르게 도달한다고 하거든요. 네. 그러면 사실 게스히팅이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 짐작을 하고 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도박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투수로도 지금 현재로서도 지금 메이저리그에서 투수로 뛰고 있는데 굉장히 잘 던집니다. 거의 그 LA 엔젤스도 팀 내 1선발이고요. 그런데 또 타자로서는 어떠냐? 타자로서도 한 해에 30홈런 이상은 너끈하게 쳐내는 파워 히터예요. 그러니까 안타를 잘 치는 그런 교타자가 아니라 네. 투수가 홈런을 메이저리그에서 30개, 40개, 50개를 치고 심지어는 막 다리가 무너져가지고 툭 갖다 대는다고 홈런이 되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많아갔죠 진짜. 예, 키가 193cm잖아요. 근데 또 몸무게도 엄청나요. 네. 그 서양의 메이저리그 선수들과 비교해봐도 전혀 꿀리지 않는 그런 몸에 갖다 대기만 하면 툭툭 갖다 대는 것 같이 보이는데도 홈런이 나오고 이러니 이도류가 가능한 겁니다. 근데 이제 오타니 선수의 실력도 실력인데 인성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예. 결과적 그 인성. 그래서 이제 여기서 더 나가게 되면 제가 얘기하자면 인성을 더불어서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만화. 이걸 또 키워드로 뽑고 싶은데 네. 이제 이 정도가 되면 만화가 되는 거죠. 인성이 또 굉장히 바르다. 그 일본 그리고 특히 동양권 문화에서 보면 굉장히 반듯한 청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네네. 또 오타니 딱 그런 유형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도 실력을 갖췄으면 좀 거만할 수도 있고 그런데 경우가 그런 게 많죠. 전혀 없다는 거죠. 자기 관리 철저하고 겸손하고 타인을 생각하고 정기적인 봉사활동 그다음에 또
오타니는 예상외로 보면 굉장히 천재형 선수는 전혀 아닙니다. 아, 노력형이에요. 예, 고등학교 시절 때 보게 되면 야구의 그 5툴 선수라고 하거든요. 5툴. 네. 그러니까 5툴 선수란 건 뭐냐면 야구의 모든 쪽에 다재다능하게 재능이 있는 선수라는 얘기지만 또 5툴 선수라는 쪽은 약간 폄하하는 그런 측면도 있어요. 뭐 하나 특별하게 잘하는 게 없는 선수다 이런 부분의 양면성이 있는데 오타니는 약간 5툴 선수 주계로 분류가 됐었고 예전에는. 다재다능은 하지만 네. 뭔가 임팩트 있는 선수는 아니었다. 시작 초반에는 그랬는데 힘도 적당하고 정확도도 적당하고 주력도 적당하고 어깨 빠른 송구 능력도 적당하고 다 적당하다고 할 때 이제 5툴이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그런 거를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계속해서 28살이 될 때까지 업그레이드를 시켜온 건데 이게 말이 쉽지. 그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투수가 공을 빨리 던지다 보면 제구가 흐트러지고 그렇죠. 네. 제구가 좋은 선수들은 천성적으로 빨리 던지질 못하고 이런 경우가 많다고 했는데 오타니도 처음에는 전형적인 속구 선수였거든요. 네. 제구가 안 좋았어요. 근데 제구가 좋아졌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보면 말이 쉽지 빠른 공을 던진 선수가 제구를 잡는다는 거는 뭐 이준규 기자도 야구 좋아하시면 보시면 알겠지만 그게 쉽지 않아요. 이렇게 힘을 전력을 해서 투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정확도를 같이 가져가기 좀 어렵고 오타니가 이제 성장형이라는 걸 보여주는 극단적인 네. 사례가 2016년에 일본에 있을 때 니포넴에서 이제 104안타를 쳤어요. 근데 그중에 홈런이 22개니까 5분의 1 정도였는데 2021년에 말도 안 되게 메이저리그에서 홈런을 46개를 쳤는데 46개면은 그러니까 A급도 아닙니다. S급 정도 되는데 그 해 안타가 138개. 그러니까 안타 차이는 30개밖에 안 나는데 홈런이 2배 이상 증가한 거죠. 계속해서 파워도 늘리고 여러 가지 부분을 계속 업그레이드 시키고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가 더 무서울 수 있는 선수다. 근데 이제 이렇게 계속 성장을 해오는 데 있어서 이제 화제가 됐던 게 만다라트 계획표를 작성했다면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도대체 어떻게 보면 평범할 수 있었던 야구 선수가 어떻게 이렇게 만화 같은 애가 되느냐라고 했었을 때 그 일본 내에서도 그런 궁금증 많이 갔잖아요. 그랬을 때 등장했던 게 그 오타니의 그 황당한 업그레이드 계획표가 이게 등장한 건데 그거 한번 보시면서 얘기하시죠. 예. 예. 저게 뭐냐. 저게 국내 야구 팬들한테도 굉장히 뭐 일본에서 공개됐던 게 이제 사실 우리나라로 저게 번역을 해 놓은 건데 네. 저게 오타니의 계획표란 겁니다. 왜 만다라표냐? 이게 뭐냐면 정방향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그 정방향 가운데 있는 것이 보면 최종 목표예요. 네. 그리고 그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뒤로 이렇게 사각형이 하나씩 늘어나잖아요. 그것들이 뭐냐면 가운데 있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부가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계속 저런 식으로 확산돼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저기서 눈에 띄는 게 운이에요. 운. 예.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노력으로 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운이 저기 하나가 있어서 운까지도 그러니까 자기의 그 야구 인생에 대해서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이런 노력을 해야 운도 노력의 일환이라고 봤다는 건 자체가 이 고등학교 시절 때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봤을 때도 이거는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과할지보지만 사실 정상적인 고등학생은 아니었어요. 운의 내용을 보시면 근데 저 운이 우리가 생각하는 행운 이런 운이 아니고 노력하는 운이에요. 물건을 소중히 씀으로써 실판에게 내가 성신성의껏 대함으로써 또 쓰레기를 줍고 인사를 함으로써 가져올 수 있는 어떤 나의 덕으로 인한 덕을 보답받고 싶다. 약간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대단한 거죠. 저 정도 관점이라고는 저건 일단 일종의 세계관이거든요. 그 고등학교의 운동부 그 학생이 저런 세계관을 갖고 있다는 것도 사실 참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게 오타니 부모가 어떤 분이시길래 저렇게 아이를 가르쳤을까 이런 궁금증도 들긴 해요. 그 오타니 부모는 사실 둘 다 스포츠맨이었고, 그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그 유명하신 분들은 아니었지만 굉장히 그 프로 스포츠맨 출신이었고, 네. 형제들도 다 그래서 그 직업 운동 선수로 다 컸어요. 근데 이거는 뭐 이건 제 짐작입니다만 저거는 부모가 가르친다고 해서 나올 수 있는 수준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오타니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성공했기 때문에 저런 것들이 굉장히 신화가 됐지만 네. 사실 저게 평범한 선수를 했다고 한다면 약간은 좀
독특하고 이상한 아이 이런 취급을 당했을 법한 어딘가에 갇혀 있을 법한 아이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예, 공상 속에서 빠져 사는 아이 아마 되게 그게 폄하를 당했을 법한 그런 타입이기도 할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뭐 인성과 실력을 다 갖춘 데는 저런 것들이 이제 바탕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이제 여기서 하나 마지막으로 짚어볼게. 지금 한일 강제징용이나 뭐 한일 정상회담 이후로 이제 반일 감정이 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오타니에 대해서는 이렇게 열광하는 건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물론 제가 봤을 때 아직까지는 이제 주로 야구를 즐기는 또 젊은층, 특히 젊은층 이런 쪽을 중심으로 해서 퍼져나가고 있는 건데 심플한 거죠. 왜냐하면 우리 예전에 그 노재팬 그래서 그 노재팬 운동이 몇 년 전이었죠? 그때 뭐 1, 2년 전이었나? 소부장이니까 2010 벌써 그렇게 됐네요. 예. 그때 굉장히 확산되던 시점에서도 그 기준은 명확했습니다. 그 노재팬 운동을 확산되는 과정에서도 뭐냐면 그 민간 측면과 네. 일본 정부와는 분리한다. 네네네. 예, 그래서 확실히 그 부분은 이제는 정착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본에 대한 반일이란 거는 네. 일본 정부에 대한 반대지 그것이 일본인에 대한 반대는 아니다. 네. 이런 부분도 굉장히 정착이 된 것 같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제 운동 선수는 역시 실력이 최고다. 거꾸로 얘기하면 일본에서도 혐한이 그렇게 퍼지고 있는데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는 자기네 선수들 같이 인정을 합니다. 네, 그리고 네. 손흥민 선수가 예를 들자면 지금은 지금 성적이 안 좋지만 지난해 득점왕을 차지하고 있는 과정에서 사실 그 콘테 감독한테 기회나 이런 부분에서 갑자기 중간에 교체가 당한다든지 막 이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럴 때 중국인들도 마찬가지였고 일본인들도 이 인터넷상에서 보게 되면 굉장히 분노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야, 그냥 영국인이었다면 네. 더 기회를 줬을 텐데 득점왕 레이스를 하고 있는데 단지 황인종이랑 이유만으로 저런 식으로 불이익을 주는 거 아니냐고 같이 분노해주고 이런 부분은 이제 스포츠를 즐기는 팬들이라면 이게 꼭 국가를 넘어서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장 동질감을 느끼고 있는 게 아니냐. 그리고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또 오타니 선수 자체가 너무 사기적으로 보면 다른 여러 인성적인 부분도 우리나라와의 관계에서는 특히 더 중요한 게 보면 사실 역사적인 인식이라든지 거기에 좀 거슬린다는 발언들이 중요한데 네. 그런 걸 이야기할 타입이 아니죠. 거기다 잘생기고 네. 모든 걸 갖춰 있으니까 스키 이치로랑은 좀 다른 부분이 있다. 네, 이렇게 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문화와 정치는 좀 다르게 보고 또 좋은 건 있으면 우리도 따라서 배우고 우리도 또 성장해 나가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마무리를 할게요. 오늘 뉴스 속속 두 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